시작하겠습니다. 금은아, 맛을 다 보셨죠? 네. 맛이 좀 어때요? 금은아. 안녕하세요. 이쪽. 네네. 금은아, 맛이 어떤가요? 맑은 느낌. 아까 좀 쓴맛이 좀 네네. 조금 쓴맛도 있고, 또? 텁텁한 것 같기도. 좀 약간 텁텁한 느낌. 약간 뭐, 굉장히 맑은 느낌은 아니다, 그죠? 금은아 어디에 쓰죠? 주로 이제 피부에 뭐 어떤 그 피부 두드러기, 상처, 종양 이런 데 쓰잖아요. 약성가에도. 그러니까 옹저에 쓰죠, 옹저. 옹저라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옹저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옹저가 생기는 게, 원래는 기혈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다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흐름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맴도는 거예요. 계속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기체 혈흔과는 달라요. 기체 혈흔은 탁 부딪혀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거기에 딱 맺히는 거고, 딱 그 어떤 충격에 의해서 딱 그 정지가 되는 거고, 옹전하는 게 그쪽에서 이제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그쪽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뭉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 우리 기운에 따라서 혈도 같이 돌아다니니까 이 혈에 의해 가지고 혈은 열이 있고 영양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맺혀가지고 점점 거기 농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면 그 열로 인해 가지고 그 농으로 변하죠. 그러면 이제 그 변하는 과정에서 기운이 맺히고 혈이 맺히니까 열이 납니다. 그래서 피부가 이제 붉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붉어지면서 이 소위 말하면 고름이 생긴다. 이 고름이 생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양분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진액이 영양분들이 그게 계속 골마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영양분의 그 부패의 덩어리입니다. 부패의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찌꺼기, 계속 안에 맺혀 있다 보면 그게 찌꺼기, 열은 피죠. 붉어지는 거. 그 다음 붓는 거, 이거 전부 찌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과정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운을 먼저 소통시켜야 됩니다. 일단 기운이 맺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몸에 종양이 생기고, 소위 말하면 뾰루지가 생기고, 붉어지고, 고름이 생기고 할 때에는 초기에는 고름이 안 생겨요. 벌겋게 돼가지고 화끈화끈하면서 아픕니다. 우리 여드름 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파요. 그럴 때는 일단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약들을 보면 처음에는 소통지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통지제. 여기가 아무 때나 하고 있고. 소통지제 씁니다. 그래서 행기제, 청열약 이런 거 씁니다. 청열약. 좀 덥네. 여기는 어쩔 수가 없겠지. 청열약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 금은화라는 게 상당히 맑은 약이에요. 자, 금은화 다 드셔보세요, 금은화. 지금 금은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무게감, 이게 약의 부위 자체가 어디냐면 꽃입니다, 꽃. 인동이 보면 이제 노랗고 흰 꽃이 피는데 그게 이제 꽃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벼워요. 약성이 되게 가볍습니다. 경쾌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먹어보면 알지만 쓴맛이 살짝 있어요. 살짝. 절대 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쓴맛이 강하다는 거는 열이 그만큼 많을 때 쓴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될 때에는 고미가 점점점 강력해집니다. 고미가 열을 끄니까. 근데 이거는 상당히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은 어디에 쓰냐면
우리 인체에서 이 상부 표 쪽에 점점 가까울수록 가벼운 이 종기에 쓰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 뭐라죠? 이 엉덩이 이 오래 누워 있다 보면 생기는 욕창에 이런 거 씁니다. 안 돼요. 욕창 여러분들 내가 욕창에 대해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이 병원에 있을 때 그 굉장히 부잣집 할아버지였어요. 그게 그 뭐지? 화교였는데 아무튼 부산에 와가지고 중국집으로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인실에, 한방병원 1인실에 원 없이 계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엉덩이가 자꾸 아프다는 거야. 그 나는 뭐 굉장히 체격이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진짜 엉덩이 이만한 게 생겼어요. 그 나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벗어나가지고 외과에 의뢰를 했더니 안에 고름을 다 짜내는데 나중에 진짜 주먹이 하나 들어갔는데 어른 주먹이.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이게 회복이 안 돼. 이게 그만큼 기혈 소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욕창 이런데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종기, 종량에 다 쓴다고 하지만 피부 이런 가벼운 단위고는 안 들어요. 이래 가벼운 건 안 들어. 옛날에는 이제 그런 큰 거는 뭐를 쓰냐면 천상갑 이런 거 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단피, 이 연교도 드셔보시면 가볍습니다. 연교는 이거보다 훨씬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이 꽃이다 보니까 향이 있어요. 향이 있다라는 말은 기운을 이렇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풀어줘. 그 다음에 거기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쓴맛을 가지고 열을 좀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기, 옹저에 쓴다고 해도 가벼운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드름, 피부병에 응용을 해본다면 통증이 별로 없어요. 생겨가지고 성이 나 있는 그런 데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겋게 되기 전 아주 경미하게 그런 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그 청대 이후로는 전부 다 그 온병에 쓰죠. 온병 초기에. 온병이라는 게 열이 있다 보니까 표에 있는 거를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은왕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런 데 쓰는 약이지, 종기에 이거 $10,000씩, $10,000씩, 이게 더 비쌉니다, 이거. 약이 비싸요. 누가 그거 한 양씩 그걸 쓰고 있냐. 그런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꽂히면서도 향이 있고, 가볍고, 약간의 쓴맛이 있는 그런 느낌의 약으로서 병이 가볍고, 겉에 있고, 살짝의 그 기체와 그 염증이 조금 있는 정도의 그런 종기에 쓴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 덥다, 안 덥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낮춰나가고 얘기하는. 네. 어휴. 밖은 너무 춥던데. 그러게. 되게 이 고객들을 그러네요. 많이 배려해주네. 고마우네요. 자, 여기 제가 차 가져왔는데 이게 뭐 홍콩에 뭐 무슨 차 유명한 차. 차인데. 뭐 나는 이름 모르는데. TWG. 이거 한 잔씩 음료수 대신에 이거 드시기 바랍니다. 자, 드시면서 소변병 한번 보겠습니다. 조절된대요? 네네. 차라리 끓는 게 낫죠. 지난 시간에 이제 소변병 했습니다. 소변병을 가지고 대변을 봤죠. 그래서 이제 할 때 이 대변을 우리가 환자를 볼 때, 하나 물어봅시다. 환자들 보면 이렇게 쭉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질문을 하게 되면 환자가 원장님 소변이 좀 안 좋아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대변이 좀 이상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물어나 봅시다. 대변. 자, 대변 손 들어 보세요. 소변이 더 예민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이걸 가지고 뭐 음량이라 뭐 그런 걸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환자한테 소변, 대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변은
물 종류라서 그냥 조금이라도 나가면 좀 시원해요. 근데 대변은 이게 실제로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나가거나 좀 묽거나 이러면 되게 불편감을 확실히 호소해요. 그러니까 대변은 질문해서 감별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땀이나 이런 것들은 뭐 땀이 난다 안 난다 그 정도지 뭐 그 사람에게 코치코치 캐물어서 얼굴 이상으로 납니까? 자기가 굳이 얘기 안 하고서는 조금 감별이 어려워요. 그걸 굳이 막 감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변은 조금 꼼꼼하게 물어보면은 그 인체의 그 기운의 변화를 상당히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대변은 음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음식을 먹잖아요. 이 육부의 그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게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은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지난 시간에 할 때 대변이 어르신 대변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그 포인트를 한번 물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변이 나오긴 나옵니까? 시원하지 않더라도 나오긴 나옵니까? 아니면 안 나옵니까?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고 대변의 형태가 점성 물이 많냐 아니면 너무 딱딱하냐 그런 거를 물어보고 대변을 너무 자주 보냐 안 자주 보냐 그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잘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이제 아프거나 새벽에 설사가 나오거나 대변이 자꾸 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환자가 직접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으면은 환자분들이 대충 넘어갑니다. 특히 똥 얘기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요. 오줌 얘기는 별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해. 자, 넘어갑시다. 갑자기 이게 하려는데 옛날에 그 양방 그 비뇨기과 과장님 예를 들라 했는데 너무 저급하네. 내가 머릿속 이미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환자는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 그래서 좀 잘 알아두면 좋고, 꼭 대변이 아니더라도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환자가 왔습니다. 배변이 힘들대요. 힘들어. 힘들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위에서 보면 뭡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개 중에. 분리겠죠. 분리. 아니면 심하면 불통. 그 둘 중에 분리입니다. 대부분. 배변이 힘들다. 똥이 좀 잘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대변 분리의 한 형태고, 자, 변이가 없다. 똥 눌 생각을 안 해요, 장이.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압박감이 이제 쫙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내 한계를 넘었었다. 이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변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 중에. 그 다음에 환자분들은 이제 얘기를 어디서 이제 다 들으셔가지고 2, 3일에 한 번 봐도 시원하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보통 그런 얘기를 흔히 하십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장 상태라면 웬만해선 하루에 한 번 보는 게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없다. 이런 얘기, 변이가 없다는 건 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변이가 없다는 걸 느껴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맞네. 아니, 뭐. 그래, 이게 부러워 죽겠어. 잘 사는 놈들은 참 부러워. 자, 변이가 없다. 이게, 아무튼 이게 뭡니까? 이 똥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장에서부터 대장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운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지 점점 거기 부피가 늘어나면서 일정한 나갈 똥의 형태가 되고 뚝 내보낼 텐데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이 없구나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은 딱딱하지만 뒷부분은 묽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흔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왜 첫 부분이 딱딱해지냐면 이 장 속에 아무리 변비가 아니더라도 아무리 설사 환자라도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장에 좀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변이 마릅니다.
아마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이게 수분이 흡수되나 봐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딱딱한 이유가 건조해서가 아니에요. 아, 요거는 대변에 오래 머물러, 대장에 오래 머물러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뒷부분이 묽다라는 건, 이거 물기가 있다. 물기가 있다. 습기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거와 마찬가지고 이제 대변이 끈적끈적하다. 끈적끈적하다 역시, 이게, 그러면 끈적끈적한 거하고 설사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설사는 물이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고 끈적끈적하다. 이게 뭐가 차이입니까, 이게? 그런 거 이제 의학적인 거 빼고 우리 그냥 물체로서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그로 넘어가 봅시다. 몸으로. 끈적한 거하고 묽은 거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게? 졸여진 거 아닙니까? 졸여진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졸여지면 완벽하게 밥처럼 이제 꼬들꼬들해지고 할 텐데 더 하면 완전 딱딱해질 거고 졸여진 겁니다. 아예 설사는 아닌데 졸여진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뭐 내포하는 게 있습니다. 졸여졌다라는 표현이 열이 있다. 습기와 함께 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이 있다. 그냥 이게 습인데 열이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 네. 여기에서는 열이 우선이다, 습이 우선이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아마 보시면, 근데 그게 프린트가 그래 되던가 보네. 이렇게 딱 프린트하면 내장,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PPT로 그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데요. 그래? 네. 그냥 인쇄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형태가 다른데. 두 장씩 종이를 더 아끼신 거고. 저는 이렇게 두 개지를 달고 있어요. 눈도 안 좋고. 눈도 침침하고 아니, 지난번에 했는데 그냥 칼라로 쫙 뽑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병원 프린트구나. 자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 프린트구나. 내가 느꼈지. 저희도 다 뽑아좀 주시면 왜? 왜? 지금 원장님 들을 수도 있는데. 네. 대변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량이 많지 않다. 원래 이제 정상적인 변은 일정한 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변량이 많지 않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쌓이는 게 좀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나온다. 뭐 그런 표현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변을 봐도 안 시원하다. 이게 대변 분리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다 안 나왔다. 다 안 나왔다라고 해석하십시오. 그게 가장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소변 분리도 여러분 다 안 나왔다. 지금 방광에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병증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거는 전체를 가지고 종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때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당 그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뭐 대장에 습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하나씩 환자가 얘기할 때 하나씩은 뭐 지금 뭐 잘 안 빠지고 있네. 안 빠진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힘을 줘야 나온다.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대변 분리. 네. 자, 이거를 좀 해주면 이제 한방 용어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배변이 힘들다. 배변이 힘들다는 거는 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기운, 움직임, 분리, 대변 분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변이가 없다. 아까 이제 똥이 움직여야 돼요. 대장에서 대장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 하나의 기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변량이 많지 않다. 이것도 분리의 의미로서 기운이에요. 잘 뭔가 이동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안 시원하다도 잘 안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움직임의 문제예요. 기운. 그 다음에 억지로 힘을 줘야 된다. 그 압력이 가해져야 되니까 이것도 기운의 문제입니다. 크게 이제 한방적인 그 분류를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첫 부분은 딱딱하지만 뒷부분은 묽게 나온다. 아, 이거는 습인데 열도 조금 뭐 습과 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습열에 관련된 문제고, 요것도 습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기운과 움직임과 지금 내부 물질의 어떤 습열에 관련된 문제를 전체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습열로 인해 가지고 기순환이, 대장의 기순환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씩 하냐면, 환자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변증 체계에 넣으려고 하면, 아, 간혈흔가 뭐 혈흔가 뭐 이렇게 하면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기가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얘기할 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그거를 다시 종합해보면 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꾸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전형적인 걸 가져와서 그렇지, 여기에 뭐 혈흔 같은 거 하나 딱 끼면, 뭐 입이 건조해진다. 이러면 이제 머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혈흔가 대장 음흔가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입이 마르다. 이런 게 하나 낀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열이다. 자, 맞아요. 습열로 인해서 기순환이 안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액을 말립니다. 이 습열 자체가 계속 안에 있다 보면 우리 조직체에 자꾸 진액을 말립니다. 그러니까 조로 간다는 뜻이에요. 안에는 습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씩 붙여가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치료는 습열과 기순환을 보면서도 내 조직체에 진액이 자꾸 말라가니까 그 진액을 조금 보충하는 형태로의 처방으로 치료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끈 건 맞죠? 평가 아니에요? 고맙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습열 온결로 인한 변난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렇게 이제 병증으로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복에 뭔가 좀 빵빵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위완 이런 데가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게 여러 가지 뭐 이게 열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똥 안 나가면 답답해요. 뭐가 자꾸 시원하게 안 나가면 답답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장이 잘 안 움직이고 이러면 자꾸 몸이 무거워요.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습열에 의해서 우리 몸의 진액이 서서히 마릅니다. 마르고 안에,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개념을 잘 가져야 되는 게, 습열이라고 할 때에는 사기의 병증의 사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 구고나 이런 걸 나타나는 이유는 내 몸에 이제 진액이 소모가 돼요. 내 몸약입니다. 몸약이. 아, 내 몸은 이 습열로 인해서 자꾸 진액이 빠지고 건조해지고 있구나. 그럼 치료법이 다른 거예요. 습열을 보는 것과 진액을 보충하는 것. 사기와 정기허의 개념이 여기서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증이 없다. 요거는 갈증이 없다의 단계지만 나중에 가면 갈증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습열이 있고 정체가 되니까 소변이 단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적되는 이유가 이제 자꾸 이 소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 몸의 수분입니다. 수분이 자꾸 이게 이제 마르게 되면 이게 단적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 태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됩니다. 이 맥도 이제 괜찮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습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야 돼요.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읽고 오세요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책임할 것 같고 재미없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습열이라는 거를 좀 알면 조금 환자 보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가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고 할 때에는 습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배우는데 여기를 열으라고? 그게 치료법입니까? 열어놔도 돼. 아니요.
햇빛이 동영상의 질이 떨어졌어. 아. 자.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네, 아유, 고맙습니다. 청대에 오면서 스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온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 보면 이제 스벨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중국에서의 어떤 식습관, 그 다음에 중국 대륙에서의 그 하부 지방에서의 그 어떤 기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스벨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실제로 의학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요즘에 번역돼서 나오고 하더라고요. 아, 열을 크게 얘기하면 습기는 우리가 이제 습기라고 하면 멍충한 거예요. 둔한 겁니다. 안개가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그냥 움직이기도 싫고 둔해지고 몸이 게을러지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기순환을 막습니다. 이게 기체랑은 다릅니다. 기체는 딱 정지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느릿느릿한 거예요. 느릿느릿한 거. 그래서 어떤 통증이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둔한 겁니다. 둔한 거. 그 다음에 이 열이라는 게 습기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열도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열은 진액을 말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습열은 이게 기운행이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 다음에 열은 내 몸의 진액을 얼마나 말리느냐 안 말리느냐. 이게 이제 어느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가. 상초, 중초, 하초. 때로는 장부. 거기에 따라 이제 치료는 기운을 소통시킬 것인지 열을 좀 보면서 진액을 보충할 것인지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부위든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환을 막고 진액을 말리는 게 스벨의 병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 나는 사람 치료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는 열이 나고 막 할 때는 혹시 병원에 발열 환자들이 좀 항생제 써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잘 없습니까? 요즘 항생제가 잘 나오나 보네. 그럼 항생제 바꿉니다. 아하, 바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던데.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열이 날 때 한번 항생제를 써도 항생제가 바로 잡히진 않잖아요. 한참 있다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2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열이 나는데 이게 아니면 한약을 이렇게 써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배웠던 고미, 황금, 황련, 황백, 치자, 대황 이런 거 쓰면 잘 낫는다고 열은 일단 꺼야 되니까 식혀주면 낫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듣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돼요. 특히 이제 집에 만약에 우리 애들이 아파가지고 열 날 때 약을 써보면 황련이나 이런 걸 씁니다. 시오나. 잘 잡힐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 이상 안 돼요. 그런 경우를 흔히 접합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선택을 해야죠. 찬약을 더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 설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내 몸이 차서 생기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일단은 찬 건 아니니까 이 찬약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황련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는데도 쓰는데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진액의 유무예요. 진액의 유무. 건조하면 아무리 찬약을 넣어도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양방에서는 그 플루이드를 왜 놓기 시작했는지 제가 기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이 날 때 열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진액 소모가 무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도 그냥 주사제를 놓는 거 하고 플루이드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체액을 보충해 가면서 하는 거랑 천지차이고 제가 생각에는. 그 치료해 보면 결국에는 한방에서는 이 진액 유무가 이 승패를 가릅니다. 얼마나 이 약을 촉촉하게 하면서 식혀주는가. 그래서 이게 진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변비 우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별 얘기를 좀 보면 대장 수별이 위대장 수별이 수별이란 이 병리 자체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정체되는 겁니다. 막 흥분돼 가지고 막 계속 막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갇혀 가지고 안에 습기가 갇혀 가지고 열이 막 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대충 요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 장에도 뭐 요렇게 아무튼 뭔가 정체가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환자의 그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특히 이 습기가 좀 더 많게 되면 더 정체된 느낌이 날 거고, 열이 많으면은 진액이 자꾸 빠지는 형태로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습열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일단은 습기는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돼. 근데 아까 이제 봤을 때 그 습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진액이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기가 있긴 있는데 물기가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습열이 있으면은. 그래서 일단은 습기는 빼되 이 소변 쪽으로 이뇨작용을 시키는데, 이뇨작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열을 보기 위해서 고미의 약재를 씁니다. 거기에다가 이 진액을 잘 보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체가 되면 이 육부라는 거는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럼 여기에 움직임이 떨어지니까 음식물이 쌓여 있어요. 소위 말하면 똥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습기를 빼고 열을 끄더라도 이 물체, 즉 대변을 잘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게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단순히 우리가 대장 습열이라고 해서 물 빼고 열 끄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이 육부라는데 이 음식물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물체를 잘 뽑아내느냐, 여기에다 플러스 진액을 여기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가 이제 치료의 관건입니다. 제가 이 방향은 이렇게 한번 그냥 그려봤습니다. 어떻게든 그 습열이 있을 때는 땀으로는 잘 안 뺍니다. 이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빼거든요. 지난 시간에 또 마자인환 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 방광하고 똥하고 이 연관이 많아요. 이 안에 밑에 쪽에 열이 갇히다 보면은 대변이 잘 안 나가고 갇히다 보면 이 열에 의해서 방광도 쉽게 흥분돼 가지고 소변삭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변비가 되면서. 그래서 소변도 같이 좀 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잠깐만요. 유병원 온병학 강의라는 책을 제가 공부를 하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책을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책 추천합니다. 괜찮아요. 예. 보실 분들은 책도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습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습이 열보다 심한 경우, 열이 습보다 심한 경우, 열과 습이 동시에 심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무튼 습과 열입니다. 그 앞에 내용은 전부 다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내가 움직이니까 자꾸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자, 봅시다. 갑갑해. 자, 이제 상초는 이 장부가 이제 이 배속되어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폐 이런 데다가 이제 습열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능이. 그러면 이제 뭐 선발수강, 폐의 선발수강 기능 이런 거 하고, 폐는 또 체표를 호위하는 이 위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기능. 그 다음에 폐는 이제 수액을 제가 이제 폐는 통조수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통조수도.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걸 내가 봤는데 임상에서 내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어머니를 치료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방광이 안 좋다 보니까 치료하다 보면 자꾸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피관이 자꾸 옵니다. 피관이. 이게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보니까 저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신경 안정제를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아, 물론 그거야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안 좋으면 자꾸 부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자꾸 나빠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봤더니 환기라는 약을 제가 쓰게 됐어요. 환기라는 약을 쓰게 되면 자꾸 이제 이게 자꾸 비관이라는 게 자꾸 기운이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처지는 거잖아요. 처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걸 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운을 좀 업시키는, 기운 자체를 좀 업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냥 저는 이 순수한 제 상상력입니다만 전체적인 기운이 좀 올라가면 밑에 좀 정체되어 있는 이 수분이 이 기운 자체가 자꾸 처집해서 눌리는 게 조금 들어 올려지면서 여기 좀 순환이 좀 되나 봐요. 그러면 소변도 좀 시원해지고 자꾸 빈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폐에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 이 폐 자체가 물 자체를 어떻게 하진 않는데 폐에 이 들어주고 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약 자체가 이 기능 자체가 방광으로 몰리는 이 수분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좀 퍼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 수액대사에 폐가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뭐 이거를 어떻다 저떻다 말하긴 좀 그런데 개인적인 그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 중에 소변 쪽에 이 자꾸 뭐 소변이 마렵다 이렇게 할 때 보시고 조금 사람이 우울감이 있다거나 조금 지치면은 적극적으로 환기 같은 걸 좀 써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울해진다는 거는 우울해지면서도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다 자포자기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렇게 되면 약간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면서도 자꾸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약재들이 보면, 상한론에 보면, 부종 조문에 보면 마왕 가출탕 이런 게 부종에 나와요. 마왕탕이 부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약입니다. 마왕, 행인, 백출 자체야 뭐, 창출, 백출 자체야 뭐 부종으로 보지만 이게 뭐 빵빵 돋는 그런 거를 보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 자체가 표로 이렇게 딱 발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땀으로 그 발산된다고 부종이 그 다 빠지겠어요. 근데 이제 임상의 책들을 보면 그러면 소변이 확 나간다거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소엽이라든지 뭐 현대에 맞춰서 한다면 환기라든지 이런 약과 함께 소엽이라든지 이런 것들, 곽향, 소엽, 이런 좀 경쾌하고 표 쪽을 살짝 이렇게 열어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향소산 같은 게 우울감에 이 약을 쓰거든요. 향부자, 소엽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좀 이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액대사를 폐와 연관시킬 때에는 좀 그거를 조금 접목시켜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표증이 있습니다. 오한, 그 다음에 땀이 조금 나거나 무한, 신열 이런 것들도 전부 이게 뭐 다 표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일단 표증, 오후열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몸이 무겁고 뭐 이런 것들, 주로 표증의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표증의 증상들. 그 다음에 이게 습열이 중하초로 이제 상초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중하초로 퍼지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흉민, 그 다음에 뭐 배가 안 고프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 하면 전부 다 전부 서서히 위에서부터 습열이 점점점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대변, 이건 장 쪽으로 습열이 점점점 처지는 거고, 소변 분리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 이게 상초 습열에 관련된 거는 요 표증과 관련된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 상초에 습열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초에 있을 때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날려버리면 됩니다. 피부에 구멍을 살짝 열어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소엽, 곽향 이런 거고, 향유 이런 것도 좋고,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여기에 보면 중국 책에는 담두시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담두시, 내가 제일 의문이 가지는 게 담두시는 홍이에요. 홍 발효시킨 겁니다. 상한론에 보면 치자시탕 이런 거 보면 이 담두시가 들어가는데
발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콩은 또 동글동글하고 뭐 머리 나도록 뭐 검은 콩 먹고 하는 거지 뭐 표증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왜 중국에서 이거 쓰냐면 이거 만들 때 마황달인물로 만듭니다. 마황달인물에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꾸 표증에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이 마황달인물로 해놓은 거 없습니다. 그냥 지자시탕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콩 자체를 삶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대표적인 약재가 이제 곽향전기산. 그 다음에 사실은 곽향전기산은 중초에 가까운 약입니다. 중초에 가까운 약. 곽박가령탕 이건 한번 봅시다. 처방을. 곽향전기산에도 보면 그래도 곽향소엽 이게 군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물론 그 지금 상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바나, 진피, 후박, 백출 이런 전부 다 중초약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중초의 습기를 보면서 표로 탁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럴 수가 있고 곽박가령탕에 보면 여기 보면 이 담두시, 곽향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실은 표증을 보는 약은 별로 없어요. 담두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신가 향유음에 보면 향유 이런 게 연교 사실은 이것도 별로 안 맞아요. 백편두 이건 꽃이구나. 편두화 이게 모르는 약이에요. 내가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요 의미가 요렇다. 상초 쪽에 갈 때 뭐가 울체돼 있고 풀어줄 때는 좀 그런 식으로 풀어준다. 표증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약들은 보면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10쪽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치자, 목담피, 울금, 연교 뭐 이런 거네요. 목통 이런 거는 이제 습기를 소통시키는 거고 소합향우는 사실은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 기체의 그 대표적인 약입니다. 기울체, 기체의 대표적인 약입니다. 자, 이제 중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변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대변 얘기입니다. 상초수별이 풀어지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음식 때문에 옵니다. 거의 대부분 음식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경우도 많고, 더 많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겪어보면 서울에서 여름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있는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구분을 일합니다. 습이 열보다 심한 경우. 습이 열보다 심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운 운행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몸이 무겁다라든지, 뭔가 좀 답답하다든지, 배가 좀 답답하다든지, 뭐, 이런 대변이 안 시원하다든지, 뭐가 이 습기로 인해가지고 중하초에 이 순환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재들이 바나, 창출.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은 후박입니다. 후박. 후박이 건조하면서 후박은 고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후박이 기운을 소통시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후박이 가장 대표적인 약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연구해 본 거는 초과. 여러분들 초과 한번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들이 여름철에 이제 신하들한테 내리던 여름철 보약이 있었어요. 제호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호탕. 한번 찾아보시면 매실에다가 4인 초과를 넣어가지고 뭔가 좀 발효를 시키고 해가지고 숙성시켜서 줍니다. 매실 가지고 이제 새콤하게 진액을 좀 돌게 하면서 초과나 이런 걸로 습기를 뽑아내면서 위에 입맛을 돋굽니다. 그래서 이 초과가 제가 먹어보니까 향도 상당히 강하면서도 굉장히 이 향이 향긋합니다. 가볍고 향긋해요. 근데 이제 이 효과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많이 쓰면 후달리는데, 기운 소통이 후박과도 맞먹는 아주 괜찮은 약입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출은 기운 소통을 확 시키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건조하게 하는 약은 요 중에는 최고입니다. 요 중에. 건조한 약은 창출, 백출이 최고예요.
근데 기운을 소통시키지는 않습니다. 습기의 우선이고, 반화는 건조하면서도 기체를 보는 약입니다. 건조하면서. 그런데 반화 자체가 대장 쪽으로 이렇게 가진 하초 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중초가 뚫려가지고 하초로 툭 하기에는 뭐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반화 자체가 하초까지 뭔가 일을 해결해내겠다. 그런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중초에 해당되는 약이 이제 그 반화입니다. 습기가 있으면서도 기체가 있어가지고 자꾸 구역질을 한다든지 이게 또 올라가지고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그럴 때, 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책에 보면 막원이라는 얘기를 이제 자꾸 나옵니다. 이게 뭐 내경에서도 나온다고 하지만 막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상중초 사이에 어떤 특수 장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부위를 막연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뭐 대충 요 부위 정도로 생각, 횡격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습기가, 그러면 이게 뭐 이거라고 딴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딴 게 있는 건 아니고, 오한이 심하다가 나중에 열이 나고 한열왕래 있고, 나중에 열만 나서 뭐 더 심해지고, 뭐 그런 쪽의 의미입니다. 그런 쪽의 의미. 그래서 이제 약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 약들은 보면 좀 그 소양을 소통시키는 게 많습니다. 자, 다로름. 다로름은 이 좀 유명한 처방이에요. 이게 어떤 처방이냐면, 아마 근대 초기에 중국에 그 돌림병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특히 이제 스별병. 요럴 때 한 시대를 풍미한 처방이에요, 이게. 자, 여기 보면 처방이 특이합니다. 빌랑. 요즘에 그 빌랑 최근에 문제가 됐어요. 뭐 마약 성분인가 뭐 해가지고. 저도 이거 저는 그 올릴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저는 녹화해 놓고 올렸는데, 이게 제가 이거 빌랑 올렸을 때 그때 딱 그 뉴스가 터졌어요. 빌랑 먹으면 안 된다. 금지시켜야 된다. 뭐 안에 무슨 성분 때문에 내한테 항의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거 쓰시냐고. 잘 안 쓰는데요. 뭐 하다 조사하니까 뭐 일일 섭취량은 뭐 얼마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내가 환자한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빌랑이 12g 들어갑니다. 빌랑은 후박하고 쌍벽을 이루는 약인데, 이 빌랑 자체는 대복피의 안에 그 속이잖아요. 속 열매인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안에 대장에 들어있는 물체를 뽑아내는 약이에요. 그 대황 자체는 사시킨다면 이거는 물체를 이렇게 소통시키는 약입니다. 후박은 물체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빵빵해져 있는 기체를 보는 약이에요. 기체를 보는 약. 이게 빌랑을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 습기로 인해 가지고 이 빌랑을 군제로 한 거 보면 이 스별에 의해서 단순히 기운만 막힌 것이 아니다. 빨리 뭔가를 확실하게 물체를 제거해야 된다. 그 의미로 이제 빌랑을 상당히 올려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력으로 인해 가지고 학질이라든지 이런데 한 시대를 풍미한 처방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후박이라든지 초과를 넣어가지고 기운을 소통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자꾸 진액이 마르거든요. 지모라든지 작약이라든지 감초라든지 이런 거 쓰고 열을 조금 보기 위해서 황금을 좀 더 쓰는 그런 약입니다. 조금 더 한다면 여기에 시오라든지 대황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방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뇌신, 선투, 막원법. 사실 저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자료가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예. 요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부류의 처방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곽향 반화만 좀 들어가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방향법을 중초에 몰려 있을 때, 여기 좀 기운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게 경쾌하게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가져오는 이유가 이 처방을 보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좀 가볍고 기운이 있으면서도 향긋한 이런 약재로 좀 이거를 응용해 보자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보면 이제 하엽은 그거죠. 그 연잎이고,
화엽 자체가 막 발산 그런 약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곽향이라든지 페란이라든지 대복피도 이 기운을 보면서 이제 소변을 이제 수분을 소통시키는 기체의 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분신기음이라고 있습니다. 분신기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저는 분신기음은 매우 좋아하는 처방입니다. 여기에 딱 분신기음을 가감하면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습과 열이 모두 심한 경우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약재들은 똑같습니다. 약재는 똑같은데 여기에 열이 좀 더 심하면 황금, 황령, 치자 이런 걸 좀 더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만 더 보실게요. 네. 이거 다 끝내야 돼. 비위, 수별이 비위에 맞거나 이제 자, 처방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이 습보다 심하면 이제 이런 청열약들이 들어갑니다. 석고, 지모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활석은 제가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양경에 들어가면 한열, 왕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처방 보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연박음 볼게요. 연박음은 노근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쓰지만 중국에서는 링거, 플루이드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진액이 부족하다 하면 일단 노근 깔고 들어갑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4.3이라든지 맹문동이라든지 이런 걸 응용해서 이제 썼다면 중국에서는 이제 이 열로 인해 가지고 진액이 소모된다. 이러면 이제 노근 같은 걸 기본적으로 깔고 처방합니다. 저는 이렇게는 안 해봤어요. 저도 이제 공부는 했지만 약재도 다 사놓고 했지만 기존에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가 좋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기존에 했던 거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노곤이나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치자, 황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열이 많이 나타납니다. 열이 많이 나타나면 갈증이라든지 신번. 여러분 환자 중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좀 봐야 됩니다.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사람이면은 이 열이 이럴 때는 빨리 꺼줘야 됩니다. 깝깝해가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청열제로 식혀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황년, 치자 뭐 이런 고미의 약재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뭐 사람이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조금 사람이 뭐 소위 말하면 아까 그런 거를 양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운적인 사람으로 오게 되면 신경을 써가 자꾸 여기 답답하다고 하는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해울하는 겁니다. 해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뭐 말도 좀 들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청궁, 향부자, 치자, 4.3 이런 걸로 길경 이런 걸로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크게 이제 사람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앞에 사람들이 자꾸 요런데 뭐 어떤 답답하다 하면서 기침을 하면 열을 보면서도 기침을 보는 과루인 같은 거 이런 걸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자꾸 갈증이 난다고 하면 맹문동도 좋지만 지모 같은 좀 차면서도 진액을 보는 그런 쪽 아니면 석고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소양인에 보면 형방사백산, 형방도적산 이런 거에 보면 석고, 지모 그거와 함께 생지왕 뭐 또는 숙지왕 뭐 이런 게 막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보는 사람의 그 상황 자체가 뭐 저는 제가 사상으로 이제 그 진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소양인이다 아니다 그런 구별은 안 해요. 안 하지만 사람 스타일이 여기에 소위 말하면 열이 차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못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답답하다는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하고 뭐 끝났습니까?
예, 뭐 됐죠. 아유, 빨리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게 그런 게 이게 답답함이 없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아무리 에너지가 좋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피지컬 100이라는 거 혹시 보십니까? 드라마 아니지? 그런 거 잘 안 봅니까? 내만 그런 거 봅니까?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100명의 몸 좋은 사람은 다 모여 있어요. 보면, 이게, 그 중에 보면 이제 윤성빈이 나오는데, 윤성빈이 이제 스켈레톤 그 선수잖아요. 이게 단순히 몸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람 한번 잘 보시면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힘이 있고, 근육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게 응축이 돼 있으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남이 뭐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 월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에너지가 좋더라도 갇히지 않으면은 별로 그래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못마땅한 게 있으니까 욱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에너지가 있다 해도 여유를 부립니다.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은. 하다 보니 그래 나왔네요. 자, 재밌습니다. 감노소독단. 여기에 보면 활석이라는 걸 여러분은 좀 재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활석이라는 게 일단은 제가 약재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활석은 돌입니다. 첫 번째, 돌은 무겁다. 두 번째, 활석의 가장 큰 특징은 미끄럽다. 미끌미끌하다. 그래서 활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뇨작용이 있다. 요게 이제 이 크게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뇨는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뇨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뇨작용에 포인트를 두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주로 이제 이거를 보냐면, 절영탕에 활석이 들어가는가? 절영탕이 들어가나?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이게 이제, 맞다. 절영탕에. 일단은 요게 들어가가지고 돌이라는 게 의미가 맛을 봐도, 맛도 이제, 맛은 아무 맛도 없어요. 고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먹어보면 묵직한 느낌입니다. 그냥 담담한데 가볍지 않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돌이라는 거는, 일단은 진정시키고 본다. 고미와는 다른 게 뭐냐면, 고미는 열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붉어져 있는 열을 끄기 위해서는 찬 성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돌 같은 진중한 이런 약재들은 이게 열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운 자체가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위로 뜨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돌 같은 걸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막 열이 나가지고 뭐 소변이라고 하면 따갑고 소변 볼 때 따갑고 잘 안 나가고 막 피가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자꾸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고 자꾸 보고 금세 보고 또 보고 소위 말하는 건 돌아서면 보고 싶고 소변이 조금만 차면 못 참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땐 돌멩이 가지고 야 진정해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활석이 들어가 이 미끌미끌합니다. 소변이 안 시원해요. 그럴 때는 나올 때 따갑고 껄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따갑다라는 건 소위 말하면 여기 좀 우리가 기계로 따지면 좀 기름칠을 좀 나오는 통로에 기름칠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소변 나올 때 여기 좀 요도 이런 데 좀 기름칠을 해가지고 좀 미끌미끌하게 하면 잘 나온다. 그렇게 개념을 가진 거예요. 자꾸 이게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절영탕을 읽어보시면 소위 말하면 이제 방광염, 요도염 이런 걸 앓고 나서 자꾸 환자가 소변 또 보고 싶고 하는 그 급박 증상을 함께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따갑다. 나오는데 자꾸 따갑고 껄끄럽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활석이 딱 맞습니다. 그럼 이제 활석이 또 들어가는 게 보면 6일산 해가지고 여름에 씁니다. 여름에. 6일산 해가지고 여름에 더위를 먹고 나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노인분들 간혹 특히 이제 에너지가 좀 있으신 분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자꾸 더위 먹고 하면 이 진액이 소모되면서 소위 말하면 요도염 같은 경우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 오는 거 잘 보면
에너지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원래 전립선 비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열도 생기고 막 해가지고 갈증도 나면서도 이게 소변이 안 시원해가지고 화장실 자꾸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있고 그런 때 딱 이런 거 씁니다. 돌멩이로 일단은 흥분되어 있는 걸 진정시키는. 흥분이 전부 열은 아닙니다. 고미는 다릅니다. 고미가 찬약이 들어가는 거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열이 나가지고 뭔가 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고 싶다고 하는 거는 빈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미와 이 소위 말하면 이건 저는 한미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걸 쓰는 게 그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 외에는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초수별까지만 제가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잠깐 쉴게요. 네. 그 다음에 고금 청담탕. 뭐 여기는 이제 소양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소양 부른 약들은 딴 거는 별로 없고 청호라든지 청대 이런 걸 쓰는데 저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들 안 써봤습니다. 삼석탕, 활석, 석고, 한수석도 제가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약입니다. 자, 그 대신 백호탕이 보면 이 석고라든지 이 석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석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미끌거리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석고는 소변으로 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딱 작용하는 게 위장, 양명경 딱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백호탕도 있지만 형방사백산 이런 데 석고가 들어가거든요. 에너지가 자꾸 넘치면서 자꾸 이 위에 허열로 인해 가지고 갈증을 자꾸 호소합니다. 갈증. 이런 게 이 석고가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자꾸 갈증이 나더라도, 저도 갈증이 나더라도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뭐 참다가 좀 이따 물 먹으면 되지 않은데 자꾸 이게 물을 안 들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물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저 자꾸 물을 먹노?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진정해. 위장아, 흔들리지 마. 진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이 석고를 쓰는 거예요. 석고의 그에 반해서 황련은 다릅니다. 위에 실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위경을 동반하는 데가 벌겋게 됩니다. 그게 고미와 이런 게 쓰는 게 다른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하초는 이 시간이 조금만 쉬겠습니다. 네.